원자력 기사 기출문제 풀이 2010년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출력 결손을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반응도 변수가 아닌 것은? 먼저 출력 결손을 알아야 되는데요. 출력 결손이란 정상 운전 시 부반응도로 인한 출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반응도는 해결료 연소, 핵분열 생성물 생성, 온도 교환 효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보기 중에서 1번 해결료 온도 계소, 2번 기포 계소, 4번 감속제 온도 계소, 모두 정상 운전 시 반응도가 감소할 수 있는, 즉 부반응도를 야기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하지만 2번 제어봉과 같은 경우에는 제어봉 삽입으로 인한 부반응도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상 운전 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미분 제어봉가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출력 결손하고 함께 잉여 반응도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잉여 반응도란 출력 결손, 출력 감손이죠. 이 출력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결료를 임계 질량보다 많이 장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료를 많이 장전해서 발생하는 잉여 반응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에 화학적 독물질, 붕산 같은 게 되겠죠? 그 화학적 독물질을 넣어줍니다. 즉, 화학적 독물질로 인해서 해결료를 임계 질량보다 많이 장전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미인계 원자로에서 미인계 징배계수 M과 유효 징배계수 K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미인계 징배란 것은 미인계 상태에서 중성자 연쇄 반응에 의한 징배를 말합니다. 참고로 미인계 징배를 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선언하고 함께 해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인계 징배계수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되겠고요. 미인계 징배계수 M은 1 나누기 1-K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원자력 출력은 유효 징배계수를 변화시켜서 조절한다. 유효 징배계수와 관련된 6가지 인자 중에서 어느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가? 징배계수 6인자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K는 엡실론, P, F, 에타, 라지 P 되고요. 엡실론은 속분열 인자, P는 공명 흡수, F는 열 중성자 인자, 에타는 재생계수, 라지 P는 비누설 확률, 그 다음에 각각 감속제, 균질로냐, 비균질로냐, 중성자 흡수, 해결료, 반사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인자입니다. 저는 앞글자만 따서 속공, 열제, 비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6인자 중에서는 운전 중 조절이 가능한 것이 제어봉이나 붕소 등으로 인해서 조절이 가능한 열 중성자 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열 중성자 이용률 F 되겠습니다. 4번 우라늄 235의 거시적 분열 단면적은? 여기 우라늄 235 밀도랑 미시적 분열 단면적 나와 있네요. 먼저 거시적 분열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부터 외워야 됩니다. 거시적 분열 단면적은 미시적 분열 단면적에다가 수밀도 곱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단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밀도를 구하면 우라늄 235g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들어있죠. 따라서 우라늄 235 18.9g의 원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에다가 235분의 18.9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밀도는 4.84 곱하기 10의 22승이 나옵니다. 미시적 분열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580반 돼 있죠? 따라서 이 반을 cm 마이너스 2승으로 단위 환산 시켜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해주면 되고요. 이제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거시적 분열 단면적은 미시적 분열 단면적에다가 수밀도 곱해줘서 28cm 마이너스 1승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낮은 걷기를 연결한 곳은? 지발 중성자는 평균 중성자 세대 시간을 땡땡시키고 직발 중성자보다 땡땡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지발 중성자는 평균 중성자 세대 시간을 증가시켜서 원자로 제어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지발 중성자는 500 케브, 직발 중성자는 이 내부의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따라서 지발 중성자는
평균 중성자 세대 시간을 증가시키고 직발 중성자보다 낮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지발하고 직발 에너지값 정도는 암기해 두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핵 반응에서 보존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핵 반응에서 보존이 되는 것은 핵자, 운동량, 전하량, 질량, 에너지. 그래서 저는 앞글자만 따서 핵 운전, 질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 써 있는데 이게 질량이 아니라 질량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7번 질량수가 같으나 양자수와 중성자수가 다른 것은? 이것도 기초적인 문제죠? 동위 원소는 양자수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거, 동중성자 원소는 중성자 수가 같은 거, 동중핵은 질량수가 같은 거, 핵 이성체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거. 따라서 답은 3번 동중핵 되겠습니다. 8번 우라늄 235의 핵 분열 시 방출되는 에너지는 200 내부에 달하지만 그 형태가 다양하다.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아주 자주 비출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핵 분열 시 총 207 내부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중에서 168 내부는 핵 분열 파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 207이 아니라 200 내부, 이번 문제처럼 200 내부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우라늄 핵 분열 시 핵 분열 파편이 168, 감마선이 14, 베타선이 8, 중성자 5 내부 에너지를 각각 갖습니다. 이것도 모두 암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가끔 핵 분열 파편이 아니라 감마선이랑 베타선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9번 원자로 노심의 반사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반사체는 속 중성자가 원자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노심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사체를 통해서 핵연료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기를 위한 핵연료의 크기와 질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누설되는 속 중성자를 줄이기 때문에 열 중성자 분포를 고르게 해서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경계에서의 분포 증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값 대비 최대값 비율을 감소시킵니다. 4번을 보면은 반사체 영역에서 속 중성자하고 열 중성자 속은 크기만 다를 뿐 분포 형태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사체 영역을 보면은 감속재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감속재에서는 속 중성자가 열 중성자로 감속이 됩니다. 따라서 속 중성자하고 열 중성자의 분포 형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어떤 노심이 영출력 임계 상태에 있다. 이 경우 운전원이 제어봉을 10스텝 인출하였다면 원자로 주기는 문제를 보면은 제어봉가 베타, 람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먼저 원자로 주기를 구하는 공식 이거 외워줘야 되겠죠? T는 베타 마이너스로 나누기 람다로. 근데 문제를 보면은 베타 0.0065, 람다 0.1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로 반응도만 구하면 됩니다. 제어봉가가 마이너스 5 PCM 나누기 스텝 이렇게 돼 있죠? 여기 PCM이 반응도의 단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10스텝을 인출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0 스텝을 곱해줘서 PCM은 50이 나옵니다. 그리고 PCM과 로의 관계를 보면은 로는 K분의 델타 K라고도 하죠. 보면은 10의 5승을 로에다가 곱해주면은 PCM이 나오고 따라서 로는 PCM에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구한 PCM이 50이니까 로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따라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원자로 주기 이 공식에다가 대응을 해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로 나누기 람다 곱하기 로 하면은 120초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